자, 오늘 6일차 수업이죠.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순회하는 그 로직 중복을 한번 제거해 보시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힌트를 좀 많이 드렸었고요. 어떻게 해볼만 하시던가요? 자, 오늘은 이거부터 같이 할 거예요. 일단은 딱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만들어 드리고 커밋을 치고 수업이 끝났었죠. 다시 저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얘가 사용되고 있는 위에 올라가서, 자, 원래 이 getArticleById 메서드를 만들기 전에 원래 되어 있던 거는 모디파이 쪽 가면 볼 수 있죠. 여기 똑같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얘를 놓고 한번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foundArticle 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메서드 연결했어요. 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남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foundArticle에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어레이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우리가 명령으로 입력했던 아이디, 글 번호랑 실제 게시물들을 까봤을 때 가지고 있는 글 번호랑 일치하는 게 있냐 없냐, 그거를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하는 로직이 여기 이거였죠. 그래서 얘를 돌고 나면은 일치하는 게 있으면 found article에 article이 들어갈 거고요. 일치하는 게 없으면 값이 변하는 경우가 없게 되니까 그냥 위에서 널 넣었던 거 그대로 내려와서 얘가 널로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얘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for 로직을 이 메서드 밑에다가 내려놨어요. 그쵸? 그대로 옮겼죠. 그랬더니 지금 found article이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죠. 이 else if 안에서. 그럼 여기 밖에서는 쓸 수가 없다란 얘기죠. 딱 여기까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else if 이거 타고 나서 끝나면 found article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없어져요.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지역 변수라서 found article은 여기서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id, 얘도 모르죠. 지금 이 메서드는 얘도 몰라요. 이거 왜 몰라요? id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 얘도 똑같죠. 여기서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found article이랑 id 이 두 개가 밑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얘는 다른 메서드이기 때문에 저기로 접근을 못해요. 그쵸? 그래서 id 같은 경우는 어디였어? 네, 여기 메서드에다가 인자로 넘겨줄 거고요. 인자로 넘겨준다라는 건 메서드가 실행될 때 여기서 매개 변수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디테일에서 만들어져서 사용됐던 id를 이 메서드 안으로, getArticleById라는 메서드 안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결을 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도 단순히 해결만 생각하면 얘처럼 비슷한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found article을 얘를 아예 뭐 이런 여기다 밖에다 빼놓는다든지 articles처럼 이렇게 하는 걸로도 일단 해결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올바른 해결법은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그대로 주석을 걸어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id에다가
얘는 못 보내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얘를 만약에 id처럼 보내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럼 얘가 널인 상태로 여기로 널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실제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쟤를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4개 변수를 받아서 에러를 없앴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얘는 이미 널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일단 문제까지는 아니고 얘로도 할 수는 있겠네요. 여기다가 널로 들어온 거에다가 있을 때 아티클 넣어주고, 이 브레이크 또 얘는 브레이크 대신에 파운드 아티클을 보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닐 때에는 너를 보내줘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에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파운드 아티클이나 널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죠. 그럼 파운드 아티클에는 아티클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굳이 필요가 없는 과정이에요. 왜 필요가 없는지는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로 해놓고 여기를 지우고요. 그리고 얘를 아까 다시 원래대로 브레이크로 돌려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도 그렇고요, 지금 모디파이 옮기기 전인 얘가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 파운드 아티클에는 널 아니면 아티클이 담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치하는 게시물이 없을 때는 이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변수에는 널이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일치하는 게 있을 때는 그 일치하는 게시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파운드 아티클이.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메서드라는 거는, 심지어 리턴 타입이 있는 메서드는요, 리턴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로직에 의해서 그 안에 기능이 수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리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리턴 된 게 남는 거죠. 이 밑에서 이 경우에 해당할 때 어떤 걸 리턴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아닐 때 너를 리턴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가 아니라고, 이 경우가 아니면 뭐예요? 일치하는 게 없을 때죠. 그럼 리턴 널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게 실행되고 나서 널이 남는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 해당될 거고요, 잘 로직이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일치하는 게 있을 때는 얘가 이 반복문 안에서 아티클을 넣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가 뭐가 남으면 얘한테 아티클이 들어가요? 이게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뭔가 남는데 그게 널이 아니라 아티클이 남으면 이렇게 아티클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파운드 아티클에 아티클 넣는 거, 이거 필요 없죠. 브레이크도 필요 없고요. 왜냐면 함수는 리턴이 되면 함수 자체가 그냥 끝나니까, 뭐든지 간에 리턴이 한번 되면요, 함수는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리턴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지금 파운드 아티클에 넣어야 되는 거, 게시물이 있을 때 파운드 아티클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게시물이었죠. 실제로 일치하는 게시물을 찾았으니까 그걸 파운드 아티클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일치하는 경우일 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 리턴 해줘야 되는 거는 아티클인 거죠. 이러면 이제 get article by id 라고 하는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이 로직을 타고 나서 실제로 있으면 아티클을 리턴을 해줄 거고요, 없으면 너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티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아티클은 우리가 id, 우리가 명령어로 입력했던 글번호랑 실제 게시물들이 모여있는 아티클스에 있는 게시물들 다 뒤집어 까봤을 때 서로 일치하는 게 있을 때 그 일치하는 게시물을 찾은 게 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모디파이에서 하려고 했던 이 작업 이미 되고 있는 거죠. 메서드가 얘를 리턴을 해줄 거니까, 그럼 이 메서드 실행문이 써있던 자리에 실행되고 나서 얘가 남을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found article에 아티클을 넣어주려고 했던 이 과정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시물이 있어서 아티클이 여기 들어왔대요. 남았대요. found article에 아티클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널 아니죠. 그러면은 얘 안 타겠죠. 밑으로 내려오겠네요. 그럼 found article에 지금 아티클 게시물이 실제로 들어있으니까 뷰 카운트 1 늘리는 거 가능하고요. 이런 거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디테일과 모디파이가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이 메서드 타서 이 작업 하겠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로직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디테일이랑 모디파이를 건드렸어요. 잘 나오죠? 우리 이거 테스트 데이터 넣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모디파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테스트 수정도 문제없이 되는데 실제로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잘 되네요. 우리가 코드 안에서 갖고 있던 중복된 기능을 메서드로 뺐어요. 그래서 만들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제 아티클 대신에 인덱스를 찾는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 순회해서 아이디 매칭 시켜서 찾는 건 똑같죠. 결과물이 아티클 대신에 인덱스일 뿐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거 쓸 수 있나요? 이 메서드를 딜리트해서 쓸 수 있을까요? 유사하지만 얘는 쓸 수가 없죠. 얘는 어쨌든 아티클을 리턴할 거기 때문에 인덱스를 리턴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리턴을 하나 더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잖아요. 함수에서 뭔가 하나 리턴이 되면 밑에 리턴 무시하고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덱스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아티클을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아티클 인덱스 by id 라고 하는 메서드를 똑같이 id를 인자값으로 넣어서 만들 거예요. 얘도 위에서 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트 하면 되는데, 이때 이 change라고 퀵픽스 알려주는 거는 비슷한 게 있는데 너 혹시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바꿔줄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아니죠. 우리 새로운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얘만 봤을 때, 이거 112번째 줄, 이거 한 줄, 블럭 씌운 이 한 줄만 봤을 때 우리가 만든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뭔지 알 수 있죠. 얘 리턴 타입 뭐예요? 인트죠. 왜냐면 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뭔가 남을 건데 그 남은 거를 여기다 넣을 거잖아요. 결과를, 실행한 결과를.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 스트링이래요. 그럼 얘가 인트,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found index라는 변수에 스트링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했을 때 자바가 알아서 인트로 만들어 줘요. 리턴 타입을 인트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얘도 결국 순회하는 거 똑같죠? 이거 잘라다가 넣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얘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서 파운드 인덱스를 처음에 -1로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반복문 돌렸고요. 중간에 일치하는 경우에 파운드 인덱스에 i를 넣었어요. 이거 인덱스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딜리트 여기에 있던 기능을 이 메서드로 만들면서 밑으로 뺐는데, 이거 뭐 해줘야 돼요? 여기는 그냥 i 리턴해주면 되죠.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를 안 쓰는 이유는 이거 리턴 되면 어차피 이 함수 끝날 거니까 브레이크가 딱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딜리트 하면 잘 될까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얘는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에 0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0 리턴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글 3개, 지금 테스트 데이터로 글 3개 들어있는데 4번 글 지우겠대요. 그러면 이 메서드 안에서 이거 안 탈 거잖아요. 4번 글은 요 안에 없으니까 리턴 아예 안 되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리턴 0 하겠네요. 그럼 파운드 인덱스에 0 들어간대요. 그럼 0번 인덱스 거 지우겠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얘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얘는 -1이 돼야죠. 얘랑 똑같은 원리죠. 위에서 처음에 파운드 아티클한테 너를 넣어놨었고, 그리고 게시물이 있을 때, 일치하는 게 있을 때에는 아티클을 넣으려고 했던 거고, 얘는 처음에 -1로 해놨고 게시물이 일치하는 게 있을 때 i를 주고 싶었던 거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근데 이 코드는요 훨씬 간결하게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은 필수는 아니고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어레이 리스트 혹은 배열 이런 객체들을 순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순회하거나 할 때는 얘를 좀 더 간결하게 쓰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주석을 좀 걸어놓고, 자, 지금부터 할 거는 향상된 포문이라는 친구예요. 향상된 포문, 이거 자바 배우신 분들은 아마 하셨을 텐데, 얘는 이제 다른 말로 포이치라고도 하고요, 향상된 포문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간단한 단순한 배열이나 어레이 리스트 객체, 이런 리스트 객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두 줄이 이거 한 줄로 바뀐 거예요. 얘는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 들어갔던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써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어레이 리스트 객체잖아요. 저희 그 게시물들 보관하고 있는 아티클스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있는 거는 처음 거부터 일단 아티클에 넣어요. 그리고 이거 실행할 거고요. 다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거 넣어요. 또 실행하고요. 세 번째 거 넣어요. 실행하고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넣어줘요. 이런 초기값, 조건, 스텝 필요 없이 단순히 순회만 할 때는 얘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다가 얘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닐 때 이렇게 해주면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향상된 부분을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티클스에 글 3개 들어있죠. 0번, 1번, 2번 인덱스에 글이 3개가 들어있어요. 각각 1번 글, 2번 글, 3번 글이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넣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향상된 포문이 처음 돌아갈 때 지금 현재 아티클은 누구예요? 1번 글이죠. 첫 번째 거니까 1번 글이 지금 아티클에 담겨 있어요. 그 상태로 그 1번 글의 아이디랑 우리가 입력해서 인자로 4개 변수로 받아온 이 아이디랑 일치하냐 했을 때 일치하면 이거 하면 되고요. 일치 안하면 다시 돌면 돼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지금 얘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근데 얘는 진짜 단순하게 리스트를 순회할 때만 쓸 수 있는 애라서 그거 아닌 경우에는 다 이런 포문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단순히 순회하는 경우에는 이 for 향상된 포문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겠죠, 향상된 포문을 쓰면. 자, 얘도 똑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i를 리턴하고 있었죠. 인덱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i를 리턴하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 i 없다고 뭐라 하죠? 이거 뭐예요? 이 변수 없다는 거죠. i가 왜 없어요 지금? 향상된 포문으로 바꾸면서 이거 안 했잖아요 우리. i라는 변수 만들어준 적이 없죠. 얘는 이런 초기값, 스텝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돌아라, 하나씩 넣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라 라고 짜여진 애기 때문에 i라는 애가 없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인덱스 못 주나요? 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i를 여기서 만들고요, 여기서 증가시킬 거예요. 이러면 처음에 i는 0이겠죠. 한 번만 돌아와요. 이거 아니래요. 지금 안 일치하대요. 지금 첫 번째 거 까봤는데 일치 안 한대요.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내려와서 i 증가하겠죠. i 1이겠네요. 다음 또 돌아요. 두 번째 거 넣어봤는데 일치한대요. 그러면 그때 i 몇이에요 지금 현재? 1이죠. 그럼 우리 두 번째 글에서 찾아가지고 i를 넘겨줬는데 i는 1이었죠. 그럼 두 번째 글의 인덱스는 뭐예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번, 1번에서 2번 글은 1번 인덱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1을 주면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맞다고 가정하고 다 까봤는데 없대요.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1을 주면 없다의 경우 해결도 되는 거고요. 그쵸? 지금 얘는 잘 보면 지금 이 초기값 스텝이죠. 이거 유심히 잘 보시면요, 얘 빼고 보면 while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그쵸? 향상된 포문에서도 단순히 순회하는 작업에서 쓸 수 있는 향상된 포문에서도 이 인덱스의 개념 i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사실 이걸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거 안 쓰고 요거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 뭐 리스트 순회할 때 얘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편한 거 쓰면 되는데 이것도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복된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getArticleById 라는 메서드 하나 만들었고요, getArticleIndexById 라는 메서드 하나 만들었어요. 총 2개 만들었죠. 2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둘도 뭔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네요. 그쵸? 향상된 포문으로 어레이 리스트 순회해서 일치하냐 일치 안하냐, 그 사이에서 그 값을 전해주는 리턴 값인 인덱스냐 아니면 아티클이냐, 이것만 다르고 사실 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바꿔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하는 인트 변수 하나 만들어서요, 메서드 실행시킬 거예요. 이거 뭐죠? 얘죠, 얘. 지금 여기서 실행시키고자 하는 이 메서드 얘잖아요. 그쵸?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인트일 거니까 인트로 변수 만든 거예요.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 호출하는 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안에서 자기 자신 호출하는 거는 제기 함수 호출이라, 제기 호출 함수, 제기 함수 호출, 제기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메서드를 실행한 것 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인덱스에 뭐 남아요? 지금 찾고자 하는 게시물에 인덱스가 남겠죠. 이거 실행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id 이거 명령어로 입력한 글 번호잖아요. 명령어로 입력했을 때 얘를 get article by id가 실행이 되면, 그러니까 디테일이나 모디파이가 실행이 돼서 이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메서드 안에서 얘를 또 실행하는 거죠. 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시물에 인덱스가 남을 거예요. 혹은 -1이 남거나. 그쵸? 여기서 만약에 인덱스가 -1이 아니래요. 이건 무슨 경우예요? 게시물이 있는 경우죠. 얘가 실행된 결과가 인덱스에 들어갈 건데 인덱스가 -1이래요 만약에. 그럼 여기 이거 리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이거 메서드 실행됐을 때 게시물이 일치하는 게 없어서 얘가 리턴 된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게시물이 있단 얘기네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 get article by id 이 메서드에서는 실제로 리턴해 줘야 되는 게 널 아니면 아티클이었죠. 인덱스를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 인덱스로 우리가 이 메서드 실행에서 찾아온 이 인덱스로 게시물 찾아서 리턴해 주면 되죠. 그리고 -1이 아닐 때 란 얘기는 게시물이 없다는 거니까 널 리턴해 주면 되고요. 그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 번 더 활용을 한 거예요. 이 반복문 돌아가는 이 로직조차도 또 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면서 얘한테 해준 거죠. 자,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요, 얘랑 지금 얘를 여기서 한 번 더 썼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반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get article by id는 아티클 아니면 널이죠, 주는게. 얘는 인덱스 아니면 -1이죠.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 지금 객체 그 게시물을 찾아서 아티클을 결과적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한테 얘를 실행시켜서 아티클을 가지고 인덱스를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인덱스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객체를 이런 거죠. 어레이 리스트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이 인덱스를 찾아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거는 get으로 가능한 거를 알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경우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뽑아낼 수 있나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만약에 뭐 지금은 게시물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데이터에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어레이 리스트 안에 사람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는 우리가 찾아서 알았어요.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 알았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 인덱스를 찾아올 수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인덱스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주로 쓰는 방식은 아니긴 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에서 이제 제공받는 메서드 중에 get 말고 인덱스 번호를 뽑아오는 그런 메서드가 있을 겁니다. get index of였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한 번씩 구글링을 해서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인지를 해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인덱스를 뽑아오는 로직을 한 번 더 활용을 해서 아티클을 뽑았는데 이거 말고 얘를 한 번 더 활용해서 인덱스를 뽑아올 수 있다면 이게 반대가 돼도 똑같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얘도 추가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실제로 잘 되는지. 딜리트까지 일단 리스트 잘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도 잘 나오고요. 이것도 잘 나오고요. 딜리트 해봐야겠죠? 잘 지워졌죠? 디테일에서 해보면 없다고 나오고 모디파이에서 해봐도 없다고 나오고. 그럼 지금 우리가 중복되고 있었던 그 로직을, 기능 로직을 이제 메서드로 빼는 것까지는 완료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지울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커밋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오셔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학원 컴퓨터 사용하실 때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컴피그 글로벌 유저 네임, 유저 이메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얘는 어레이 리스트 순회하는 로직 중복 제거. 지금 커밋을 완료했고요.
수업 페이지에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거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죠. 자, 또 아무 카페나 들어와 봤어요. 이 카페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떤 기능이라 그랬죠? 우리 걸로 비교해 봤을 때 리스트였죠? 리스트 기능인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얘는 검색하는 기능이죠. 얘는 뭐 제목, 뭐 글 작성자, 댓글 내용, 댓글 작성자 뭐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콘솔로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제목 가지고만 검색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리스트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검색을 했을 때 혹은 리스트를 띄우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리스트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리스트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를 대충 한번 해보면 제가 0이라는 글자로 검색을 했어요. 그럼 제목에 0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애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리스트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얘네는 원래대로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검색했을 때 이 검색어가 포함된 애들만 골라서 따로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검색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원래 있던 게시물 리스트가 이게 DB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얘가 뭐 삭제되고 얘만 저장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얘는 얘대로 그냥 남아 있을 건데 검색어에 포함되는 애들만 추려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능을 다음 시간에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8시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